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혼자 도시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롭고 막막합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는 생활을 이렇게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주에 온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집을 구하는 건 둘째치고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설마 첫 직장 생활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소주는 한때 중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외국 자본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었고 민영기업 활동도 활발했으며 일자리 기회 역시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외자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공장이 이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역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많은 중소가공 공장들은 주문 감소로 인해 결국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무기한 휴직시키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 역시 하나둘씩 폐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새롭게 입주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중년층은 생계를 위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현재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붕괴 수준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소주 창제거리입니다. 원래 이곳은 소주에서도 비교적 고급 상권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고는 배달기사 몇 분과 근처 직원들 정도뿐입니다. 새벽 4시 도시 한 구석에는 제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말 대신 살 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일거리는 많나요? 한 달 동안 열흘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의 사거리에는 어딘가 낯선 분위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안전모를 쓰고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작업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거리를 찾으러 나온 거죠. 그제야 그들이 일용직 잡부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그럼 하루 일당은 보통 얼마나 받으세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돈이 적어도 일만 있으면 갑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새벽 4시면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 시장으로 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력이 높지 않거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주로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4시 반이 가까워질수록 현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아침 식사를 따로 사 먹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말없이 집에서 가져온 찐빵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꾼을 모집하는 차량이 한 대라도 들어오면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드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앞으로 밀고 들어가며 현장에서는 혼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차량을 모집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더라도 이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차량에 올라탈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다시 한쪽으로 물러나 다음 차량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주에 와서 며칠 지내보니 이곳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 월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로 7,000에서 8,000 위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곳 물가가 꽤 높다고 느껴집니다. 먹고, 자고, 이동하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 아파트 단지에 잠깐 주차했는데 주차비로 50위안을 냈습니다. 여기는 소주 공업 원구 지역인데 금계호수와 동방지문 근처입니다. 저도 이 주변에서 방을 하나 구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합숙 형태의 집입니다. 블로그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총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은 모든 방에 사람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방은 개인 화장실이 없는 구조인데 월세가 1,500위안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개인 화장실이 포함된 더 큰 방을 이용하려면 월세가 2,500위안을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거주 지역의 월세가 자신의 고향인 합비보다 훨씬 비싼 반면 실제 소득 수준은 크게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 부담과 생계 압박이 매우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소주 평균 월급이 발표됐는데 12,500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정말 한 달에 그 정도를 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소주에서 금융업을 7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가운데 월급이 1만 위안을 넘는 사람은 아마 3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월급이 7천 위안만 되어도 이미 꽤 괜찮은 직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천에서 1만 위안 수준이면 확실히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소주에서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99년생 여성입니다.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오늘도 소주에서 힘들게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 회사 면접을 봤는데 솔직히 전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쯤 화장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나갔습니다. 길을 못 찾을까봐 일부러 일찍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전자상거래 운영 보조 직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류를 작성했는데 면접 보러 온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3명씩 조를 이뤄 면접을 봤는데 그중 제가 가장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 앞에만 서면 말하는 능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면접관이 포토샵이나 PR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못합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그럼 안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한 곳 망하고 두 곳 망하고 세 곳, 네 곳, 2층 전체가 전부 폐업했습니다. 여기는 경제개발구의 만달 집단 쇼핑몰입니다. 한때 중국 상업 복합몰의 대표 브랜드였던 만달이 왜 지금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정말 상업 복합몰 경쟁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일까요? 앞에는 금은국제무역센터, 뒤에는 신성지주 집단의 오열, 그리고 화윤치지의 만상성 같은 경쟁 쇼핑몰들이 있어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주말인데도 사람이 겨우 몇 명뿐입니다. 장사가 정말 너무 안 됩니다. 지금 채용시장을 보면 사실 좋은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봐야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일을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월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낮은데도 일은 또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주에서 일자리를 못 찾으면 그럼 광주에 가보자, 광주에서도 안 되면 청도에 가보자 하면서 계속 도시를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돈은 전부 교통비로 써버리게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 경제 상황이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소주에서 일자리를 못 찾는다면 다른 지역에 가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왜 소주는 사람을 붙잡아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난해에만 인구가 90만 명 넘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설날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 심천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체감으로는 소주의 물가가 심천보다 특별히 저렴하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 절강성으로 놀러 갔을 때는 한 끼 식사에 1,000위안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주에서는 식사하고 술까지 조금 마시면 2,000위안 정도는 금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비싸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반면 소주의 평균 월급은 대략 4,000위안 수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은 지역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최소 200만 위안 정도는 필요합니다. 실업 상태로 지내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같은 꿈을 꾸곤 합니다. 다시 대학 입시를 치르러 가는 꿈입니다. 그 꿈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나는 이미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왜 또 수능을 보고 있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다 보니 결국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에 대해 마음속 깊이 큰 불만과 후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학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공의 방향성과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소주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아주 평범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저희는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월급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주라는 도시로 와서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채소도 팔아보고 노점 장사도 하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주에서 집을 산다는 것이 너무 멀고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저 돈을 조금씩 모아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까지 다니게 되었고 저희 역시 점점 이 도시에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히 높은 수입을 올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묵묵히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소주에 정착한 지 7년째 되던 지난해 11월 부부는 30만 위안이 넘는 계약금을 마련해 47제곱미터 규모의 오래된 소형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의 총 가격은 약 105만 위안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인 나도 결국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하나를 갖게 되었다며 감회 어린 심정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주택 마련이 얼마나 긴 시간의 노력과 부담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소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던 쇼핑몰 하나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임돈로에 위치한 체인 백화점 백성장바르가 오는 11월 30일 공식 폐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상업시설은 좋은 입지와 조건을 가지고도 결국 실패한 사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은 장발상사, 장발상화, 장파상사였고 1995년 개업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세련되고 시대를 상징하는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상권들도 새롭게 떠오르면서 장발상사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소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88년생인데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이제는 다시 출근하는 것도 싫고 새로 일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잘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은 기분입니다. 80년대생 가운데 저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외지 노동자들 가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소주거리 곳곳에서는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공장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장들은 이미 인원이 거의 다 찬 상태여서 채용을 중단했거나 크게 줄인 상황입니다. 지금도 채용 중인 곳들은 근무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거나 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작정 일자리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결국 현실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와서도 바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머물며 버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소주에 왔을 때는 분명 제 나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상상 역시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 속에서 조금씩 부딪히고 깎여나가면서 제 모서리들도 다 닳아버린 느낌입니다. 이제는 조건만 어느 정도 맞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오늘로 제가 소주에 온 지 벌써 9일째인데 아직도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방향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희망조차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들 대도시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주의 한 대만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며 주말 이틀 휴무인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근무했어도 결국 구조조정 위기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공식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대규모 인원 감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중년이 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많은 채용 공고들은 나이 제한 때문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보험 납부 기간은 이미 법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10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만큼은 꼭 유지해야 하는데 개인 부담으로 계속 납부하는 건 역시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은 실업 상태에서 탕핑에 가까운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소주 고신구 사산 거리의 홍당 쇼핑센터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 쇼핑몰은 비너루에서 가장 인기 있던 대형 복합 상업시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 주변 상점들도 전부 비어 있습니다. 지하 1층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터조차 이렇게 낡았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소주에 무엇이 가장 많으냐고 묻는다면 제 생각에는 월급 5천에서 6천 위안 수준의 일자리가 가장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취업시장이 어려운 만큼 각종 사기나 함정 같은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도 많고 일부 인력 중개업체들 가운데는 조건을 과장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소주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말 이틀을 모두 쉬는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보험을 제대로 제공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는 더더욱 적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20대에서 30대 대졸자들조차 소주에서 월 5천에서 6천 위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저는 전동 자전거를 타고 윤산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정말 많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고속철도역 주변과 상성구 그리고 활력섬 근처도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그곳마다 중개업소가 두세 곳씩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한 곳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 입구는 아예 텅 비어 있었고 더 이상 중개업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왕포네 마라탕이 당분간 잠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3월 8일 개업 이후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위치와 유동 인구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상황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더 이상 술향이 좋으면 골목이 깊어도 손님이 찾아온다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민한 끝에 결국 잠시 영업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시작하는 것보다 끝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왕호네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믿음 덕분에 저는 제 꿈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주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 조정과 급격한 임금 삭감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 상황은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시험 혹은 대학원 진학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 역시 대부분 긴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결국 업종을 바꾸어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힘들게 노력해온 결과가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허탈감도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고정적인 수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안정 자체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주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주의 법원 경매 주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달 수백 채씩 새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주 공업 원구, 보소구, 호구구 같은 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들 뒤에는 각 가정의 안타까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기 악화로 인해 임금이 줄거나 실직하게 되면서 매달 수천에서 수만 위안에 달하는 대출 상환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가장 높을 때 주택을 구매했다가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 가치보다 대출 규모가 더 커지는 이른바 역자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업 실패와 채무 문제로 인해 결국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빚상환에 사용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주에서 월급 6천 위안, 월세 1,600위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퇴근 후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아침 7시 반 정도이고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교대하러 온 동료가 채소까지 챙겨다 주었습니다. 이건 직접 담근 청경채 절임인데 소금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추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동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월세 1,600위안짜리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그래도 괜찮고 나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든든한 조력자인 다기능 제빵기를 꺼내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근무 때 동료들에게 조금 나눠줄 생각입니다. 저희 상가 주변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산화원 일대 상가들을 보면 솔직히 많이 충격적입니다. 문을 닫은 가게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 치과병원도 한번 보십시오. 치과병원까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원래 치과는 비교적 수익이 좋은 업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사설 고급 음식점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황금 상가인데 광고만 붙어 있습니다. 상당수 점포들이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